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서부선 경전철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서부선 민간투자사업 실시 협약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서부선 민간투자사업은 은평구 세전역에서 관악구 서울대 입구에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서부선은 총사업비를 두고 서울시와 사업시장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표류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10월 마련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라 공사비 특례를 반영해 협상이 완료됐습니다. 서부선이 개통되면 서울 서부 지역의 교통 혼잡이 완화되고 출퇴근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은평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서울 혁신파크 부지 민간 매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의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서부권 최대의 공공자산이자 서울시에서 가장 넓은 시유지인 혁신파크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은 공공성의 포기며 은평은 물론 서부권 주민과 서울시민 모두에게 큰 손실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서울시의 혁신파크 부지 활용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투명하게 수렴하고 공론화 과정을 통해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과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서울시의회에 특혜성 민간 매각 계획안을 부결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혁신파크 부지 매각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며 해당 안건은 다수당인 여당의 찬성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천구 염창역 일대가 최고 24층 411가구의 아파트로 재탄생합니다. 양천구는 지하철 9호선 염창역 일대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해 13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염창역 일대 12,000여 제곱미터는 지하 3층, 최고 24층 높이의 411세대 아파트 단지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 운영 기준에 따라 용도 지역이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돼 고밀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사업은 노후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편의시설과 생활 SOC를 확충하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공시행자로 나섭니다. 양천구는 다음 달 30일까지 정비계획안 공람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양천구의회가 9,900억 원에 이르는 내년 예산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예산은 재정 건전성 확보와 함께 민생경제 살리기에 힘을 쏟았다고 하는데요. 김호 기자가 곽고은 양천구의회 예결위원장을 만나 예산 심사 주요 쟁점을 알아봤습니다. 2025년도 양천구 예산 총 규모는 9,943억 원으로 금년 대비 6.6% 증가한 수치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 회계는 7.12% 증가한 9,649억 원이고 특별 회계는 9.32% 감소한 294억 원입니다. 이번 예산 편성은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집행을 목표로 불효불급한 예산은 줄이고 관행적인 사업을 정리해서 적재적소의 예산을 배분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교육, 문화, 상업,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 잡힌 예산 배분을 지향하고요. 특히 돌봄과 안전, 청년 일자리 창출, 고령화 대응 복지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과 직결된 분야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사업이 무엇인지 사업의 타당성, 적절성, 효율성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긴축 편성으로 인해 꼭 필요한 예산이 감액되거나 취약계층에게 지원되어야 할 예산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특히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양천구는 흔히 교육특구로 불리는 목동 신시가지와 공항 소음 피해 지역인 신월동이 공존하는 곳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예산을 편성해야겠죠. 대규모 용역 예산 또한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필수적인 용역은 반드시 진행을 해야겠지만 용역은 새로운 사업의 초석이 되는 만큼
그 필요성과 현실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한정된 재원을 고려할 때 선심성 사업이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중복 사업, 실효성이 낮은 사업에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심사하겠습니다. 축제 예산은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될 것 같은데요. 축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가 어렵고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행사성 예산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지원, 청년 및 중장년층 일자리 창출, 창업 지원, 지역 특화 산업 육성 등 지역 내 경제 기반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을 지향하겠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과의 협업을 통해서 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예산을 배정하겠습니다. 네, 전에는 겪어보지 못했던 위기라는 말이 나올 만큼 어려운 시기입니다. 양천구의 예산결산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이런 때 맡게 되었습니다. 빈틈 없이 또 사각지대 없이 화려한 치적보다는 구민의 생존권을 최우선시하는 자치구 본연 역할에 충실한 예산 책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배정되고 또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더 나은 양천구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들 사이 확산돼 온 사이버 도박 문제가 이미 도를 넘고 있습니다. 불법 도박 운영 조직의 온라인 카지노 게임에 청소년들이 노출되고 있는 건데요. 예방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을지대 중독재활복지학과 김용호 교수 연결해서 청소년 도박의 실태와 또 문제점에 대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일정상 사전 녹화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경찰청이 지난해 9월부터 1년 동안 실시했던 사이버 도박 특별 단속에서 10,000명 가까이가 검거했는데요. 그중 절반 가까이가 청소년들이었습니다. 교수님, 도대체 청소년 도박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일반적으로 청소년이 성인에 비해서 도박 참여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이 청소년 도박 문제가 좀 심각해지자 지난 5월에 청소년 도박 문제 스쿨벨을 올해도 발령을 했고요. 또 지난 11월 20일에 수능이 끝난 다음부터 내년 2월 9일까지 두 번째 긴급 스쿨벨을 또 발령을 했습니다. 이 스쿨벨이라는 게 청소년 범죄가 좀 심각해질 경우에 학교와 학부모가 좀 주의하고 올바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경고하는 시스템인데요. 23년 하반기에 발령된 스쿨벨에 따라서 6개월 동안 그 도박 문제로 단속된 사람들 통계가 경찰청에서 나왔는데 그 6개월 동안 단속된 도박 행위자 2,358명 중에 청소년이 1,012명, 한 43%가 단속이 됐거든요. 결국 청소년 도박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학교 당국과 학부모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 청소년 도박 문제가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것도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도박을 하게 되면 결국은 돈을 잃게 되고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2차 범죄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뭐 휴대폰 소액 결제라든지 부모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수준에서 시작했다면 점차로 뭐 당근마켓 같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허위 매물을 올려놓고 뭐 사기나 이런 문제로 연루되는 경우도 있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청소년이 그 도박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폭력 조직과 연계돼서 그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그런 어떤 사채 관련된 문제에 연루되기도 하고요. 또 다른 경우에는 지난 4월에 부산에서 단속된 경우인데 중학생 등 청소년 한 100여 명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직접 운영해서 도박과 관련된 2차 범죄에 연루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 청소년들은 사이버 도박을 어떻게 접하게 되는 겁니까? 가장 특징적인 건 청소년 집단이 또래 집단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
친구에게 소개받아서 도박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누군가가 도박을 접한 다음에 거기에서의 경험을 아이들에게 전파해서 슈퍼 전파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중에 2명 중에 1명은 친구 소개로 도박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많은 것이 그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예전에 누누TV라고 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굉장히 청소년들 사이에 많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유료로 봐야 되는 여러 가지 그 영상들을 무료로 보여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도박에 노출되도록 유인하는 사이트가 굉장히 많고, 또 하나는 지금 스마트폰을 모든 아이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수많은 스팸 문자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인터넷 광고 같은 것들이 청소년들을 자연스럽게 도박 사이트로 연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교육 당국은 홍보 리플렛을 만들거나 또 예방 캠페인을 벌이는 수준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지금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 교육 같은 것을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치유원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한 10명 중에 1명 정도의 어떤 교육을 할 정도의 예산밖에 편성이 안 돼서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도박 예방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도 도박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 성인을 위한 교육이라는 게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다양한 국민들을 위한 공익 광고 같은 홍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TV나 인터넷 매체도 중요한데 요즘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각 지역에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디지털 미디어 보드가 다 있습니다. 그 디지털 미디어 보드를 통해서 이 도박의 위험성이나 또는 폐해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광고들을 좀 정부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금연 프로그램의 수많은 영상들을 통해서 금연 사업이 효과를 보는 것처럼 도박 문제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국민들을 교육하고 알리는 영상들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교육청이나 청소년 문제에 어떤 직접적 관여를 하고 있는 유관기관들은 이미 도박 문제가 심각한 아이들에 대해서 이 도박 중독이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는 관점에서 적극적인 치유 상담 프로그램들을 학교 장면과 지역사회에서 좀 많이 만들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을지대 중독재활복지학과 김영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인천 특수교사 사망사고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교원단체, 특수교사 유가족과 함께 특수교사 사망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특수교사 유가족은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권을 보장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인천시 교육청과 교원단체, 유가족은 협의를 거쳐 지난 11일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진상조사위원회는 교원단체 5명, 유족 추천 2명, 인천시 교육청 위원 5명 등 모두 12명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장은 교육청과 교원단체 대표위원이 공동으로 맡기로 했습니다. 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은 위원회에서 추천한 외부 인사 3명과 감사관실 직원으로 구성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 인사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의정부 시민들도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서울시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와 의정부시는 기후동행카드 사업 참여 업무 협약을 맺고 양 도시 간 광역교통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업무 협약 이후 시스템 개발이 마무리되면 의정부시에 기후동행카드가 적용돼 의정부 관내 1호선과 의정부 경전철에서도 무제한 대중교통 결제 수단인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의정부를 경유하는 서울면허 시내버스 8개 노선에 이미 기후동행카드가 적용되고 있다며 앞으로 서울 지하철과 서울버스 등 다양한 노선을 연계하면 활용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